네, 안녕하십니까. 9강 들어갈게요. 10강 들어갈게요, 10강. 10강의 이름은 도형의 이동과 부동식 영역이고요. 자, 부동식 영역에 나와 있는 내용들 쭉 보게 되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부동식 영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하는 최대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최대 구하는 거는요,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왔었고, 당연히 공무원 시험도 가장 출제가 또 많이 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자, 대칭이동, 평행이동은 쉬운 개념이니까 이거 빨리 끝나고요. 부동식 영역에 대한 부분들로 문제를 좀 많이 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평행이동을 먼저 들어갈게요.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에 두 가지 이동이 나옵니다. 처음은 점을 가지고 이동시키는 게 나와요. 점의 이동.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X축, Y축에다가 1,1이라는 점을 하나 찍을게요. 1,1 점이 이렇게 있어. 얘를 가지고 X축으로 두 칸을 이동시킬게요. 한 칸, 두 칸 이렇게 이동시킬게요. X축으로 플러스 2칸을 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는요, 이렇게 이동을 시킬게요. Y축으로는 마이너스 1칸을 이동시킬게요. 이동시키게 되면은 우리 점이 자체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 좌표 이름은 오른쪽 두 칸 갔으니까 3, 마이너스 1칸이니까 0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1,1이 3,0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가지고, 함수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1이라는 게 있고요. 요 놈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3,0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점에서 점으로 이동하는 함수를 특별하게 이런 표현을 써요. 변환이라 그래요, 변환. 자, 변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변환이라는 것은 함수의 일종인데요. 점을 이동할 때 말하는 거예요. 점을 이동할 때 변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의역에는 x, 이렇게 y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변환되어진 이 점의 이름은 x에다가 1을 더했고요. y에다가는 1을 빼게 돼버리자.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이 식 자체가 변환의 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x축으로 이만큼 이동시켰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켰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표현. 그랬을 때 이 점의 이름을 우리는 x, y라고 말을 하고요. 이동시켜진 점의 이름을 일반적으로 x 프라임, 그다음에 y 프라임이라 이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x 프라임, y 프라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사실 점의 이동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만 쓰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은 도형의 이동이에요. 도형. 이게 조금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암기할 때 외웠잖아요. 점이 이동할 때는 플러스를 쓰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은 마이너스 쓴다라는 걸 외웠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서 도형의 이동이라는 것은 점들의 집합이죠. 점들의 집합. 점들의 집합이에요. 도형 자체가. 그래서 점을 이동시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서 중심이 0,0인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0,0인 원점인 원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그리고 얘가 1, 1 나가는 그러한 식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식이 나왔죠. 얘를 똑같이 쟤처럼 x축으로 두 칸, y축으로 마이너스 1칸을 이동시킬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이 하나씩 다 이동되겠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플러스 여기서 이 점이 이제 중심이 1,2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중심이 이렇게 위치하겠네요. 중심이 위치하고 이렇게 새로운 원이 생기는 거야. 자, 이동을 하더라도 모양도 바뀌지 않고 반지름도 안 바뀌고 넓이도 바뀌지 않죠. 다만 바뀌는 게 뭐냐면 점들만 바뀌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말을 하면 얘의 식은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뀌는 것 아시죠? 자,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한번 이해해 봅시다. 여기 있는 점의 이름을 내가 x, y라고 말을 할게요. 그 다음에 얘가 똑같이 두 칸을 이동을 하고 한 칸 이동을 이렇게 했어. 이 점의 이름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되겠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주문을 던지면은요, 여기 있는 이 x와 이 x는 두 개가 달라요. 다른 값이죠.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단원의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죠.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x와의 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해를 말하는 건데 여기 있는 해와 여기 해는 다른 거잖아. 당연하게 달라요. 근데 왜 이걸 똑같이 x로 표현했느냐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x 프라임 y, x 프라임 y는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더한 게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y 프라임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2를 뺀 거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식은 얘 식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식을 아는 거니까 얘를 바꿔주는 겁니다.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 똑같이도 마찬가지로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x, y를 요 두 개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겠죠. 원래 식에다가. 이 값이 아는 거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x 프라임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y 대신에 y 프라임 돼가지고 식이 나오는데 왜 x 프라임에서 프라임을 없앴냐면은 통상 관례적으로 우리 표현할 때는 이 점에 그 프라임이라고 해서 없애잖아요. 없애가지고 식을 다시 만든 게 이 식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x랑 이 x랑은 다른 x예요. 이것만 기억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이 점의 이동과 동의 이동의 차이를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두 번째 내용 들어갈게요. 두 번째 내용의 이름은 대칭 이동이고요. 대칭 이동. 대칭 이동은 거기 이제 기본적으로 뭐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 이런 것들은 쉬운 거니까 x축 대칭 이동일 때는 뭐 y 부호 반대, y축은 x 부호 반대 이런 것들 다 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대칭 이동의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알아볼게요. 크게는 첫 번째는요, 거기 밑에 선대칭과 점대칭을 두고 나눴는데요. 이 두 개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선대칭이란 것은 어떠한 선에 대해서, 직선에 대해서 점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A라는 점이 있다고 쳐요. 얘가 요 선의 대칭인 거야. 그럴 때 대칭점을 찍어줄게요. 이렇게. 점을 찍었어. 이 점을 구하는 게 바로 선대칭인데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특징이 수직하고요. 이 선과 직선과 수직을 하고 얘는 중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두 가지로 문제를 풉니다. 첫 번째, 얘는 이 선분에 대해서, 이 직선에 대해서 얘는 수직 기울기란 사실로 먼저 문제를 풀어요. 자, 두 번째는 뭘로 푸냐면은, 두 번째는 요 A와 A'의 중점을 지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A와 점 A의 중점을 구합니다. 그래서 얘는 수직 기울기와 그 다음에 중점으로 구한다. 많이 보던 키워드죠? 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예요. 직선의 방정식은 점과 기울기로 이루어진 도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문제를 풉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대칭 볼까요? 점대칭? 점대칭은 그나마 좀 쉽죠. 점대칭이라는 거는 그나마 쉬운 거니까 정리하시게 되면은 점대칭은 이런 거죠. 어떤 점이 있어. P라는 점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 이제 A라는 게 있고 이 A를 대칭 이동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지. 요렇게 대칭했다고 쳐. 얘는 중점만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쉬워요, 훨씬. 그래서 얘는 P라는 점 자체가 아하, 얘는 A와 점 A'의 중점이다라고 놓고 식을 풀면 되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A가 뭐 1,2라고 칠게요. P점이 3,4라고 할까요? 이럴 때 A'을 구합시다. A'을 x, y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플러스 x 중점이 3 된다. 똑같이 2분의 그다음에 y 플러스 2 중점이 4 된다. 그래서 x는 2, 3은 6 빼기 1 해가지고 5란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y는 2, 4, 8 빼기니까 6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점대칭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도 이제요. 2a-x 프라임이라는 그런 공식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y도 2y-y 프라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들어갈까요? 대칭 이동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이런 게 있죠. y = x 대칭 있죠. 이런 것들 한번 해봅시다. y = x 대칭일 때, 그 다음에 y = -x 대칭일 때, 이 두 가지 정도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대칭 이동식들이죠. 자,
자, 이렇게 해서 식이 y과 x라는 게 있다고 치자. 기울기가 1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말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어떤 값이 있는데 이 점의 이름을 a,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대칭인 이 점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을 하면 얘는 b, a가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얘와 기울기가 수직이죠, 수직. 수직 기울기로 생각을 하고 길이 같아갖고 이제 문제를 풀면은 BA가 나오는 이런 구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A, B를 대칭으로 시키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붙이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이 선대칭이라는 이 원리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부등식 영역을 들어갈게요. 부등식 영역은요. 영역을 표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역을 표시된 걸 가지고 이제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게 나오는데요. 사실 영역 표시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우리 이제 거기 내용 중에서 이런 거 해볼까요? 연립 부등식 영역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곱의 부등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연립 부등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영역이 나오는데 두 가지의 공통 부분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림을 그린 이후에 공통 부분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y가 x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식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이 나왔어요. 얘의 연립부등식을 풀어라가 나왔습니다. 또 어떻게 푸냐면 영역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영역은 요렇게 하면 되겠죠.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됐고, 여기는 작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거 아시죠? 안쪽에. 그리고 이게 이꼴이기 때문에 포함합니다.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영역이야. 자, 두 번째, x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얘는 마이너스 1과 2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큰 영역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해, 이 부분을 말하겠죠. 그런데 얘는 이꼴이 없기 때문에 얘는 여기가 포함되지 않아서 경계선이 제외가 되는 그러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파란 것과 빨간 것에 대한 공통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 부분이 답이 되겠죠. 사실 여기를 원래는 실선 아니면 점선을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영역이 되는 것이 이제 연립분식 영역을 푸는 풀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고백골로. 자, 고백골로 나타내어지는 부등식 영역이 나오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골로 나타내어지는 부등식의 영역. 자, 고백골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두 개가 a 곱하기 b 이렇게 나가는 꼴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꼴은요. 자, 원래 원칙은 두 개 다 플러스인 경우랑 두 개 다 마이너스인 경우 나눠가지고 원칙적으로는 경우가 얘는 두 가지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만약에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생기면 세 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8가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풀지 않고 얘는 법칙을 알면 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x 이거 그냥 바로 이걸로 예를 들까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해서 식을 세볼까요? 0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세볼까요? 자, 이럴 때 어떻게 이제 0보다 크거나 나타날까? 자, 요렇게 생겼어요. 두 개가 고백골이죠. 이럴 때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요. 일단은 이꼴을 0, 이꼴을 0 씁니다. 그래서 영역을 나타내. 자, 영역은 쟤랑 그래프가 똑같으니까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영역이 토탈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겠죠. 자, 영역은 사실 x축과 y축은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얘는 그냥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나온 거고 얘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그림으로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영역이 생기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은 고백골의 특징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영역이 여기 안에 들어가요. 0,0을 집어넣읍시다. 0,0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왼쪽에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0보다 작지요. 얘는 해당되지 않는 영역이잖아. 특징이 뭐냐면요. 얘랑 붙어있는 이 영역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안 되면은 붙어있는 건 해당이 되고, 나머지가 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건너뛰기 법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건너뛰어서 영역들이 표시가 되어지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부등식 영역을 가지고 해석한 다음에 최대 최소를 그리는 거는 원칙적으로 요 3단계를 따지거든요. 거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등식 영역을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이제 영역 안에서 움직여 보고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요. 저것을 정리를 하면 말로 정리를 하면은요.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얘는 일단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문제마다 다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직접 핵심을 읽어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에요. 요거는 문제를 내가 풀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기출 문제를 풀 건데요. 거기 기출 문제의 키워드를 보시면은 1번은 선대칭이라는 키워드, 2번은 최대 최소, 3번 대칭이동 평행이동, 4번은 연립 부등식과 그 다음에 두식 곱으로 나타내진 부등식의 영역, 5번째 최대 최소, 6번째 평행이동 대칭이동, 7번째 평행이동,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최대 최소에 대한 부분들이 골고루 나왔네요. 1번부터 봅시다. 1번의 문제는 A가 3,1이 있고 B가 A, B가 있어요. 얘가 Y 꼴 X 플러스 1의 대칭이래. 선대칭이죠. 선대칭에 대한 풀이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중점과 수직 기울기 이용하는 겁니다. X 플러스 1부터 먼저 그리면 이런 느낌의 그림이 되겠네. 3,1, 1, 2, 3,1 이쯤에 있겠죠. 그 다음에 B가 대칭에서 위치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B점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 할 일은 얘 기울기부터. 기울기는 이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 기울기는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구합니까? A 마이너스 3분의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 하면 식이 하나 나오죠. 두 번째 식은 얘 중점이 요 직선을 지나기 때문에 중점을 구하면 2분의 A 플러스 3과 그 다음에 2분의 B 플러스 1이라는 것을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자, 대입을 하면 식이 하나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중점이라는 것이 선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해서 식을 만들면은 2분의 B 플러스 1은 그 다음에 2분의 A 플러스 3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식 하나가 나오고 식 하나가 있으니까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는 문제예요. 자,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정답은 4번 나왔습니다. 2번 문제 볼까요? 2번은 이 대표적인 그 부등식 영역의 최대 최소 문제인데요. 세 부등식 영역이 나왔고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 자, 거기에 대해서 EX 플러스 Y 최대값 나왔습니다. 시작은 먼저 영역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립시다. 영역을 그릴게요. Y가 0보다 크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X 플러스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요렇게 식이 나오겠네요. 1을 지납니다. 그리고 작거나 같으니까 아래쪽을 말하겠죠. 이 부분을 말하겠죠. 이 부분을. 그 다음에 Y가 X보다 작거나 같아. 자, Y가 X 이렇게 되는 거죠. 작거나 같으니까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공통이 생겼네요. 이 공통이 생겼어. 그래서 이 공통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EX 플러스 Y를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항상 구하고자 하는 놈을 K라고 놓는 거예요. K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거죠. K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는 거야. 해석. 두 번째 해석하면은요. K라는 놈이 의미하는 것은 Y과 마이너스 X 플러스 K니까 얘는 Y 절편을 의미하네.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그래프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K를 지나. 요렇게 지나면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다가 요렇게 지날 때가 가장 K가 크겠네. 그쵸? 이 점을 지날 때, 다시 말해서 1,0 지날 때가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0,0 지날 때가 최소가 되는 그런 문제네요. 대입합시다.
대입해서 먼저 풀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0,0을 대입하면 k는 0이라는 최소값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서 1,0을 대입하면 k는 2라는 최대값을 갖게 되네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3번 들어가면은요. 3번은 y는 루트 x 플러스 2가 나왔네요. 이렇게. 얘를 가지고 y축 대칭, 첫 번째 할 일은 y축을 대칭시킨대요. y축 대칭이면 x부 반대겠죠? 자, 그러면 y는 루트 x부 반대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두 번째 할 일은 뭐냐? 얘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시킨 걸 말하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심할 거 있어요. 가로치고 하는 가로치고 x축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1만큼이니까 식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거야. 바뀌어요. 그럼 정리하면 얘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니까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나왔고 얘가 a, 3을 지난대요. 지나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게 되면 3은 루트 마이너스 a 플러스 3 양변 제곱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조심할 게 있어요. 루트 안에 어떤 값이 나오더라도 제곱을 하면 그냥 a가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요. 루트 마이너스 2를 제곱하잖아요. 얘는 그냥 마이너스 2가 돼버립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특징이니까 알도록 하시고 정리하게 되면 얘는 양변 제곱하는 거야. 3, 3은 9는 얘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a가 마이너스 6이라는 답을 얻게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4번 볼까요? 4번 조금 어려웠죠? 4번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아 라는 영역이 나왔고,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은 뭐 작거나 같아. 이럴 때 넓이를 구하는 거네요. 넓이. 자, 사실 이제 위의 영역은 되게 쉬운 영역이니까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위의 영역은 되게 쉬운 영역이에요. 반지름이 2인 1이야. 그리고 안에가 이렇게 되는 게 영역이고요. 물론 요거 두 개는 공통이야, 공통. 연립 방정식이니까, 연립 부동식이니까 요게 관건이에요, 요게. 이게 관건인 게 뭐냐면은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이시죠? 인수분해가 x 플러스 루트 3y, 얘가 왜냐면 루트 3y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루트 3y의 값이 나와버려요. 얘는 곱의 영역인 거 보시죠, 곱의 영역. 곱의 영역이기 때문에 얘를 정리를 하면은요, 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x. 얘는 y는 루트 3분의 1x라는 식이 나오고,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러한 그래프,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렇죠? 루트 3 갈 때 1 가는 그런 모양이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돼버리고, 영역을 표시를 하게 되면은요, 표시할 때 제일 좋은 점을 한번 대입해 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뭘 대입해 볼까요? 0,2를 대입해 볼까요? 0,2? 0,2 대입하면은 0,2 대입해봐. 0,2 대입해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음수가 돼버리니까 성립하는 거죠. 얘는 영역이 요렇게 건너뛰고 이 부분 이렇게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영역을 말하면 최종적 영역은 이 부분을 말하죠.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해요. 그럼 얘는 하나를 구해서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지. 중요한 것은 부적을 넓이 구하려면은 각이 중요해, 각이. 자, 이 각을 구하면 되겠죠, 각. 그리고 여기서 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기울기 때문에 각을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를 가지고 각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 알파가 루트 3분의 1이에요. 자, 헷갈리면 해봅시다, 우리. 루트 3 갈 적에 1 가는 거잖아, 1. 그리고 나서, 두 개 더하면 얘가 2가 되죠, 2. 그래서 얘는 이 각 자체가 30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30도. 30도인 거 알겠죠? 루트 3분의 1이 30도야. 따라서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게 30이니까 요 각은, 120도가 되는 거죠. 120도 더하면 240도가 되는 거죠. 얘는 S는 구하고자 넓이는 최종적인 넓이는 파이 R 제곱, 반지름 2니까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240도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풀면은 3분의 2가 되나? 정답은 428
3분의 8파이라는 답을 얻게 되는 그러한 문제였었네요. 조금 복잡한 문제네요. 정리할게요. 우리 5번, 6번, 7번 세 문제 빨리 풀고 넘어갈게요.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부등식의 영역에서의 최대 구하는 문제. 대표적인 문제죠. 항상 말하지만은 그림을 그리는 거야. y가 x제곱보다 크거나 같아.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아. 먼저 그림을 그릴게요. 자, 그림을 그리면 x제곱보다 크거나 같아. 요 부분에서 윗부분을 말하겠죠. 윗부분을.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2를 지나고 길게 마이너스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아래쪽이니까 공통 부분이 이런 공통을 갖게 되네요. 이렇게 공통을 갖게 돼요. 자, 이 공통 안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해석하는 거죠. 뭘 구하는 거냐면은요, y-x를 구하는 거야. 항상 구하고자 하는 놈을 k라고 놓고 문제 푸는 거죠. 자, k라고 놓고 풀자. 해석하면은요, y는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고, 결국은 k라는 길이가 1인 직선에 k는 y 좌표를 말하는 거죠. 얘를 만나면서.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만나다가 이 점을 지날 때가 최대값이 될 것이고요. 이 점을 지날 때가 최소값이 되나요? 아니면은 접할 때가 최소값이 되나요? 자, 우리 여기 해석해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네요. 자, 우리 이거 그림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서 확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 지날 때 말고 여기가 튀어나올 때 이 부분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기울기가 여기 접할 때가 최소고요. 그 다음에 이 교점을 갖다가 놓고 풀면은 x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오기 때문에요. 계산하면은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4가 나옵니다. 교점이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대입할 때 첫 번째 마이너스 2,4를 대입할 때 대입값을 갖게 되고 y좌편이 두 번째 접할 때이기 때문에요. 접할 때 다시 말해가지고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 k 두 개가 접하는 거니까 같아가 놓고 판별식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 판별식 쓰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의 판별식 d가 0일 때 접할 테니까 이때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최소값은 1은 m은 1 마이너스 플러스 4k가 되네요. 요것이 0일 때. 다시 말해서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최소가 되는 거고요. 요거 대입할 때 4는 마이너스 2 플러스 k, k가 6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m-m 구하는 거죠. 여기서 얘를 빼주게 되면 되죠. 4분의 24, 답은 4분의 25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에요. 6번 문제 볼까요? 6번 문제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식인데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xy 점이 있어. 얘를 가지고 뭘 했냐면요. x쪽으로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이니까 x 마이너스 2, y 플러스 3 이렇게 이동시켰죠. 그 다음에 이동시킨 게 뭐냐면은 y 거 마이너스 x 대칭이래요. 그럼 얘는 두 개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붙이죠. 이렇게 돼버리죠. 두 개 바뀌면서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뀌는 게 뭐냐면 얘가 r이네요. 얘가 점 r이네. 점 r은 뭐랑 똑같냐면은요. 점 p를 y 과 x의 대칭. 얘가 p입니다. p. 그럼 얘를 대칭 이동시켰다는 얘기는 얘가 같다는 얘기죠. y, x랑 같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y를 구하고 x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y를 구하면 넘어가서 구하면 2y가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고요. x는 갖다 놓고 풀면은 2x가 2니까 x는 1 나오네. 그럼 정답은 원래 값을 구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답을 얻게 되는 그런 문제였었네요. 자, 7번 문제 볼까요? 7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요. 2x-y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얘를 가지고 x축으로 a만큼 그러면은 x-a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으로 y 대신에 b만큼이니까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이 식과 2x-y 마이너스 4는 0과 일치한대요. 갖다 놓고 풀면 되는 건 아닙니까? 자, 갖다 놓고 풉시다. 정리하면 이것이 2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y가 되고 상수항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돼버리고 위에가 똑같으니까 얘하고 같게 되겠네요. 그래서 2a 마이너스 b를 구하는 거니까 얘 넘기면은 2a 마이너스 b가 되고 1 넘기니까 마이너스 아니죠. 얘를 넘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넘기는 거죠. 이 전체를 넘겼어. 이렇게. 그럼 얘가 넘기게 되면은 4가 돼가지고 4 더하기 1 해가지고 5라는 답을 얻게 되는 그러한 문제였었네요. 예상 문제 풀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중력 문제를 풀 건데. 8번, 9번, 10번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들이 다 있어요. 연립분수식이 나오고 중간에 실수 XY 대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8번, 9번, 10번 전부 다 실수 XY 대화라는 말이 나오고 98페이지 5번에도 마찬가지로 실수 XY 대화 나오죠. 그리고 앞에 있던 문제 중에는요. 2번 문제에 동시에 만족하는 점 XY 대화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할게요. 구체적으로 실수 XY의 대화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이제 이 말을 중심으로 좌우에 도형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도형이 이렇게. 여기 도형이 하나가 나오고 밑에 도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원의 이름은 도형의 방정식이죠. 따라서 방정식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 x, y 값을 점들로 보는 거예요. 저기 해로 보는 거예요. 해로. 그러니까 결국 얘는 실수 x, y는 해의 집합이에요. 해집합. 해의 집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집합이 있는데 요 도형의 해집합과 이 도형의 해집합이 똑같은 걸 말하는 거야. 동시에 만족하는 하는 거기 때문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 도형이 두 도형이 만나는 걸 말합니다. 만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해석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위의 도형은 영역이기 때문에 영역을 그림을 그리고 이 도형이 계속 움직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걸 구하는 건데 9번 먼저 볼까요? 연립부등식 x가 y보다 작거나 같고 그다음에 y가 2-x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 안에서 y-x를 구하는 거야. 자, 항상 말하지만 얘를 k라 놓고 문제를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 요 그림을 그려서 2개의 공통 구하는 거죠. 연립부등식 영역이니까.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y가 x보다 크거나 같아. 얘 그래프는 이걸 말하는 거죠. 윗부분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 부분을 말합니다. 또 요거는 y는 x제곱 플러스 2 1,2를 지나고 이러한 위로 블럭인 그래프의 모양이죠. 그리고 작으니까 아래쪽을 말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공통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겨. 그랬을 때 해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에서 얘랑 만나는 부분들이 자, 만날 때잖아요. 만날 지점이 생기지 이렇게 생기는데 이때 최대값이니까 이 접할 때가 최대값이라고 하죠. 접할 때가. 아하. 얘는 해석하니까 접할 때가 최대가 됐다는 것을 해석한 겁니다. 접할 때를 구하면 됩니다. 접할 때. 따라서 요거 y 꼴 2-x제곱과 2개가 접하는 거니까 2개를 같다고 놓고 풀면 되겠죠. 자, 정리하면은요. x제곱 일로 넘길게요.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 접할 때니까 판별식 d는 0 되면 되겠죠. d는 0. 그래서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따라서 4k가 9가 나오니까 정답은 k가 4분의 9가 나오는 그러한 문제였었네요. 자, 항상 말하지만은 2개 도형이 만날 때입니다. 만날 때 이때부터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 만나는데 최대값 구하니까 접할 때가 최대값이다. 10번 문제 볼까요? 10번 문제 보면은요. 요번에 영역이 또 실수했는데요. 요걸 빼먹었습니다. 영역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가 있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아. 이거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요렇게 나오는 영역이에요. 이 세 가지 영역을 그림을 그립시다. 자, 한번 그림을 그리면은요. 오케이. 이렇게 할까요? 크게 좀 그릴게요. 그 다음에 1, 1. 요렇게 영역이 만들어지네요. 이 부분이 일단, 그리고 마이너스 x 더하기 4니까
1, 2, 3, 4. 4, 2, 3, 4를 지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4인가? x 더하기 4네요. 잘못 적었네. x 더하기 4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4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4,4를 지나고,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통 부분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겨가지고, 해석합시다.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지금 9번 문제였었고요. 저게 8번 문제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8번 문제고 9번 문제였었네요. 자, 1번 문제는 뭐냐면, x분의 y를 해석하래요. 자,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해석해야 됩니다. 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얘를 k라고 놓으면은요, 얘는 y는 kx가 되기 때문에 아하, 이 k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쭉쭉 생기는데 얘랑 만나는 게 여기서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쭉 나가다가 이 점을 나갈 때가 최소가 되겠죠. 이 점을 지날 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날 때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교점을 구해가지고 대입합니다. 얘는 교점을 구합시다. 교점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 노란 놈의 그래프,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4와 x 이퀄 1이라는 것에 대한 교점. 그럼 얘는 x는 3돼 버리네요. 3. 그래서 얘는 3,1을 지나네요. 아하, 얘가 3,1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x가 1이잖아요. x가 1. 여기다 1 집어넣어.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그래서 얘는 1,3 지나네. 1,3. 아하, 얘는 1,3을 지나네요. 자, 따라서 1,3 지날 때가 최대가 됩니다. 이때가 최대가 돼. 최대값은 얼마니? 최대값은 1,3 지나니까 1분의 3, 3 되는 거. 기울기가 3일 때 최대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3,1, 이것도 대입하면 3,1은 최소값이야.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얘는, 아하, K의 의미가 뭐냐? 얘는 기울기다. 기울기가 언제 최대냐, 언제 최소냐 찾는 게 이 문제 관건이었었고요. 요번엔 요걸 K라고 놓으면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K라는 것은 보다시피 원이에요, 원. 원에 대한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 반지름.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제곱을 말하겠죠? 그래서 원을 한번 그릴게요. 중심이 0,0이면서 원이 쭉 나가다가 이때부터 만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반지름이니까 1,1 지날 때가 최소값을 가져요. 이렇게. 대입하면은 1, 1. 아, K는 2가 돼버리고요. 자, 두 번째 해석하면 얘는 접할 때도 있지만요. 요 점을 이렇게 지날 때, 이렇게 지나는 원일 때가 최대가 돼. 가장 멀겠죠? 그래서 얘는 최대값은 둘 중에 아무 거 대입합니다. 1,3 대입할까요? 대입하면 1 더하기 3, 3은 9니까 얘는 최대값이 10이 나오는 그러한 문제였었네요. 결국은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게 관건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봅시다. 10번. 이건 조금 복잡한데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y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세 번째는 y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영역이 나왔어. 이 세 가지 영역을 먼저 표시합시다. 쭉 표시를 할게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이고 1보다 크거나 같다. 2를 기준으로 윗부분을 말하니까 이 부분이 일단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4니까요. 일단은 4를 지나. 2, 3, 4를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1, 2만큼 갈 때 4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이 점을 지나야 돼. 그때는 2,0을 지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작으니까 요 삼각형의 영역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푸는 거야. 해석합시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x 플러스 1분의 y 마이너스 2a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무조건 k라고 놓고 풀겠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얘를 정리하면은 y 마이너스 2는 k로 묶이고 x 플러스 1 돼버려요. 이 직선의 이름이 그 유명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얘는 정점 0 되는 값, 마이너스 1, 0 되는 값, 2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죠. 그때 K라는 것의 의미는 기울기를 의미하겠죠. 기울기. 그때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기울기가 언제 가장 크냐? 언제 작냐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점을 찍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1,2를.
그래서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찍을게요. 이쯤에 있겠네, 이렇게.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은데, 가장 기울기 클 때는요, 이 점을 지날 때 가장 크겠지.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라는 거는 0,4를 지날 때 가장 최대값이 가장 커져요. 그 다음에 계속 만나다가 요 점을 지날 때가 가장 작아지겠죠. 이 점을 지날 때가.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라는 거는 0,1 지날 때가 최소값이 돼버립니다. 대입합시다, 이제. 대입할 때 K가 나오겠죠. 4-2는 0 집어넣으면은 0 플러스 1, K가 되나? K가 바로 나오는구나. K가 2가 되고요. 또 0,1을 대입할게요. 여기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은 0 집어넣으면은 K가 나오네요. 이때 K가 마이너스 1 돼버리네. 그 최대값이 2가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 됐어요. 두 개를 빼는 거니까 정답은 3이 되는 그러한 문제였었네요.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